비가 오네. 빠르게 애들한테 가야 하는데. 어쨌다 이렇게 된 거니.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12월 중순 오후 4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회장님, 저 차 좀 세워주세요. 운전기사 박 기사는 깜짝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20년 가까이 윤 회장님을 모셨지만 이렇게 다급한 목소리는 처음 들어봤다.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시? 빨리요. 차가 급정거하자 뒷좌석에 앉아있던 윤숙희 회장은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였다. 서울 외곽 낡은 주택가 골목길, 그곳에서 펼쳐진 광경에 그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폐지가 가득 실린 녹슨 리어카, 그걸 끌고 가는 여자의 뒷모습, 그리고 그 옆에서 작은 손으로 리어카를 밀고 있는 아이 둘. 저게 윤 회장의 손이 떨렸다. 67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평생 흔들림 없이 살아온 그녀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엄마 힘들어. 나 못 밀겠어. 남자아이의 목소리가 바람결에 실려 들려왔다. 서준아, 조금만 힘내. 서아야, 너도. 이것만 갖다 주면 오늘 저녁에 찐빵 사줄게. 따뜻한 거. 정말? 엄마, 진짜 찐빵? 그래, 엄마가 약속한다. 그 목소리. 윤 회장은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7년 전 그날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너 같은 년이 감히 내 아들한테 손을 대. 바람나서 집 나간 주제에 위자료가 탐나? 어머님 아닙니다. 제발 오해를. 닥쳐. 내 아들 인생 망친 년. 이 집안에 발 들릴 생각 꿈도 꾸지 마. 이혼 서류를 그 여자 얼굴에 집어던졌던 날. 무릎 꿇고 빌던 며느리를 경비원을 시켜 끌어내던 그날. 그리고 지금 그 며느리가 한겨울에 폐지를 주우며 아이들과 함께 골목길을 헤매고 있었다. 리어카가 잠시 멈춰섰다. 여자가 아이들을 품에 끌어안았다. 바람을 막아주려는 듯이. 그 순간 아이들의 얼굴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윤 회장은 차 손잡이를 움켜잡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남자아이의 또렷한 이마, 여자아이의 동그란 눈. 모두 자신의 아들 현우가 어렸을 때 모습 그대로였다. 저 아이들이.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박 기사가 백미러로 윤 회장을 살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저 여자 좀 봐요. 박 기사. 네. 어느 분 말씀이십니까? 저기 리어카 끌고 가는. 박 기사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저 폐지 줍는 사람들일 뿐이었다. 요즘 같은 세상에 흔한 풍경 아닌가. 하지만 윤 회장에게 그 풍경은 결코 흔할 수 없었다. 회장님, 칠순 잔치 답례품 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시다만. 그건 나중에. 지금은. 윤 회장은 차 문을 열려고 했다. 당장 달려가서 그 여자를 붙잡고 싶었다. 아이들을 안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문고리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7년. 7년이란 세월 동안 자신이 뭘 한 거지? 리어카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져갔다. 여자와 아이들의 뒷모습이 희미하게 멀어져 갔다. 아. 윤 회장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리고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회장님. 박 기사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20년을 모시면서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인 적 없는 회장님이 지금 차 안에서 오열하고 있었다. 괜찮습니다. 그냥 출발하세요. 하지만 출발하라니까요.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윤 회장은 차창 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리어카는 이미 보이지 않았다. 집으로 가는 30분 내내 윤 회장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핸드백을 꽉 쥐고
창밖만 응시했다. 강남구 청담동 500평짜리 저택 앞에 차가 멈춰섰다.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윤 회장은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다. 집사 김 여사가 현관에서 반갑게 맞이했다. 어머 회장님, 오늘 얼굴이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신 데라도. 아니야. 괜찮아. 저녁 식사 준비해 놓았습니다.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오늘은 방에서 혼자 있을게. 아무도 들어오지 마. 윤 회장은 2층 안방으로 올라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침대에 주저앉았다. 손이 계속 떨렸다. 가슴이 답답했다.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사진첩이 나왔다. 아들 현우가 어렸을 때 사진들. 돌잔치,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 이 녀석이 이렇게 귀여웠는데 사진 속 현우는 해맑게 웃고 있었다. 그때는 착한 아이였다. 공부도 잘했고 효자였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이 녀석이 이렇게 망가진 게. 엄마, 사업 자금 좀 주세요. 이번엔 진짜 대박 난다니까요. 현우야,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하고는 날린 게 얼만데. 에이, 그건 운이 안 좋았던 거고. 이번엔 확실해요. 친구가 정보 줬는데 100% 성공한대요. 결혼하고 나서부터였다. 며느리 지혜와 결혼하고 나서부터 아들이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괜찮았다. 지혜는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예의 바르고 착했다. 회계학과를 나와서 은행에 다녔고 성실했다. 어머님,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래, 우리 현우 잘 부탁한다. 손주들도 태어났다. 서준이와 서아. 얼마나 예뻤는지. 하지만 아들은 계속 사업 실패를 반복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도박에 빠졌다. 현우야, 이게 무슨 짓이냐? 병원 돈까지 손을 대다니. 엄마, 이번 한 번만요. 다 갚을게요. 너 도대체 그 돈을 어디에 썼어? 그게 사업 자금이. 거짓말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도박장에서 다 날린 돈이었다. 그리고 5년 전 아들이 이혼하겠다고 했다. 엄마, 나 지혜랑 이혼할래요.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저 여자가 바람을 폈어요. 증거도 있어요. 사진들이 있었다. 지혜가 모르는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식당에서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사진. 이 못된 년이 내 아들한테 이럴 수가. 윤 회장은 분노에 떨었다. 당장 지혜를 불러들였다. 어머님, 오해입니다. 그 사진은. 오해? 이게 오해야? 증거가 다 있는데. 제발 믿어주세요. 저는 절대. 닥쳐. 너 같은 년이 내 손주들 엄마 자격이 있어? 당장 나가. 어머님, 아이들만은. 제발 아이들만은. 아이들은 우리가 키울 거야. 넌 한 푼도 못 받고 나가. 지혜는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제발이요. 서준이와 서아만은. 경비, 이 여자 당장 끌어내. 그렇게 지혜를 쫓아냈다. 위자료도 양육권도 주지 않았다. 이혼 서류에는 유책 배우자 지혜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아무것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아이들이 엄마를 찾았다. 할머니, 엄마는 어디 갔어요? 엄마는 나쁜 일을 해서 떠났어. 엄마가 나쁜 일을? 거짓말이에요. 서준이가 울면서 반항했다. 서아도 밥을 안 먹고 엄마만 찾았다. 엄마, 엄마. 결국 아이들도 지혜에게 보냈다. 현우가 말했다. 엄마, 애들이 저렇게 우니까 차라리 저 여자한테 보내는 게 낫겠어요. 양육비는 한 푼도 안 줘도 되니까. 그래, 그렇게 하자. 저런 엄마 밑에서 자라면 애들도 버릇 없어질 거야. 그렇게 7년이 흘렀다. 윤 회장은 사진첩을 덮었다. 손이 계속 떨렸다. 오늘 본 광경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폐지 줍는 지혜, 리어카 미는 아이들, 때 묻은 옷, 해진 신발, 찐빵 사줄게. 진짜? 엄마, 진짜 찐빵? 찐빵 하나가 그렇게 큰 선물인가? 윤 회장은 침대 머리맡 서랍을 열었다. 혈압약과 심장약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약을 한 알 꺼내 물과 함께 삼켰다.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다. 혈압이 오른 것 같았다. 벽에 걸린 시계를 봤다. 저녁 6시. 지금쯤 지혜와 아이들은 뭘 하고 있을까? 폐지를 다 팔았을까? 찐빵을 사 먹고 있을까? 아, 신음이 새어나왔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도련님 오셨습니다. 김 여사의 목소리였다. 현우가? 네, 급히 찾으신다고. 윤 회장은 얼른 눈물을 닦았다. 들어오라고 해. 문이 열리고 아들 현우가 들어왔다. 40 중반의 나이지만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현우는 소파에 털썩 앉았다. 엄마, 돈 좀 빌려줘요. 또 돈 타령이었다. 얼마나? 3억? 뭐? 3억? 윤 회장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 그게 사업 자금이. 아니, 병원 운영 자금이 좀. 병원 운영 자금은 넉넉해. 지난달에 확인했어. 현우는 말을 더듬었다. 그게 아니라 투자를 좀 해야 해서. 또 투자? 너 지난번에 2억 날린 게 언젠데. 그건 이번엔 확실해요. 친구가 부동산 정보를 줬는데. 윤 회장은 한숨을 쉬었다. 안 돼. 이번엔 못 준다. 엄마. 현우의 목소리가 커졌다. 나 진짜 급해요. 이번 달 안에 못 갚으면 큰일 나요. 누구한테 빌린 건데? 그게. 현우는 대답을 못했다. 윤 회장은 아들을 빤히 쳐다봤다. 뭔가 숨기고 있었다. 너 혹시 또. 아니에요. 도박 아니에요. 너무 빨리 부인하는 바람에 오히려 의심이 갔다. 현우야, 너 요즘 어디서 자는 거야? 집에서 자죠. 어디서 자긴. 거짓말. 김 실장한테 들었어. 너 며칠째 집에 안 들어간다며? 현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해요? 돈 얘기하고 있잖아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뭘 하고 다니는지가 중요하지. 에휴. 현우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됐어요. 엄마한테 기대한 제가 바보였죠. 그럼 전 가볼게요. 야, 현우야. 하지만 아들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윤 회장은 주저앉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아들은 저렇게 망가지고 며느리와 손주들은 폐지를 주우며 살고 있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날 밤 윤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3시, 4시, 5시. 시계 바늘만 쳐다봤다. 머릿속에는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다. 리어카, 폐지, 아이들의 작은 손, 지혜의 목소리. 찐빵 사줄게. 윤 회장은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다. 책상 위에 명함첩이 있었다. 김 실장의 명함을 꺼냈다. 병원 경영관리실 실장. 입사한 지 15년 된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휴대폰을 들었다. 시간을 확인했다. 새벽 5시 20분. 너무 이른 시간이지만 어쩔 수 없었다.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김 실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잠이 덜 깬 목소리였다. 실장 나야. 회장님? 이 시간에 무슨. 미안해. 급한 일이 있어서. 윤 회장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실장, 나 부탁 하나만 들어줘. 네, 말씀하십시오. 사람 하나 알아봐줘. 조용하게. 누구를 말씀이십니까?
윤 회장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이지혜, 내 전 며느리. 전화기 너머로 김 실장이 놀라는 기척이 들렸다. 지혜 씨요? 그래.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알아봐줘.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는지도. 근데, 내가 알아본다는 걸 절대 모르게 해. 이 부탁 꼭 지켜줘야 돼.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었다. 윤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지혜야, 넌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사흘이 지났다. 윤 회장은 병원 이사장실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한 글자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벽시계를 힐끔 봤다. 오전 10시 30분. 김 실장이 오기로 한 시간이었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김 실장입니다. 들어와. 문이 열리고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앉아. 김 실장은 응접 소파에 앉았다. 윤 회장도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다. 어떻게 됐어? 김 실장은 봉투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얼굴이 어두웠다. 회장님, 이거 보시면 많이 놀라실 겁니다. 괜찮아. 말해봐. 김 실장은 첫 장을 넘겼다. 이지혜 씨, 현재 구로구 가리봉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짜리 단칸방입니다. 윤 회장의 손이 떨렸다. 단칸방? 네. 7평 정도 되는 옥탑방입니다. 화장실은 공동으로 사용하고요. 아이들도 거기서? 네. 세 식구가 함께. 윤 회장은 입술을 깨물었다. 직업은?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시급 9,000원. 그게 다야? 아닙니다. 오후 4시부터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새벽에는 신문 배달도 합니다. 신문 배달까지? 김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주말에는 폐지를 주워서 고물상에 팝니다. 아이들과 함께요. 윤 회장은 눈을 감았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수입은 얼마나 돼? 한 달에 약 180만 원 정도입니다. 거기서 월세 35만 원, 공과금 10만 원, 식비 50만 원. 거의 빠듯하게 살고 있습니다. 빚은? 김 실장은 다음 장을 넘겼다. 병원비로 생긴 빚이 800만 원 있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어느 아이? 서아 양입니다. 2년 전에 폐렴으로 입원했었는데 그때 병원비를 제때 못 내서. 윤 회장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게 다야? 보증금 대출이 300만 원 더 있습니다. 이자만 매달 1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합쳐서 1천만 원이 넘는 빚을. 윤 회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김 실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회장님,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뭔데? 이지혜 씨, 7년 전에는 은행 과장이었습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런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이혼하면서 아무것도 받지 못했으니까. 그래도 취직은 할 수 있었잖아요. 경력도 있고 회계사 자격증도 있는데. 윤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이들 때문이겠지. 아픈 아이를 두고 어떻게 정규직을 다녀. 병원에 가야 하는데. 그렇긴 하지만. 김 실장은 다음 페이지를 보여줬다. 사진이었다. 이게 이지혜 씨가 사는 집입니다. 사진 속 건물은 낡고 허름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녹슨 계단. 그리고 이게 아이들입니다. 다음 사진. 학교 앞에서 찍은 것 같았다. 서준이와 서아가 낡은 교복을 입고 걸어가고 있었다. 윤 회장은 사진을 들여다봤다. 손주들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다. 얘들이 많이 컸네. 서준이는
올해 중학교 1학년, 서아는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윤 회장은 서준이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다. 아들 현우를 쏙 빼닮았다. 공부는 잘하나? 네. 둘 다 반에서 상위권입니다. 특히 서준이는 전교 10등 안에 들고요. 그렇구나. 윤 회장은 서아의 얼굴로 시선을 옮겼다. 자신의 젊었을 때 모습과 닮았다. 건강은? 서아 양이 조금 약한 편입니다. 폐렴 앓고 나서 기관지가 안 좋아서 자주 기침을 해요. 약은 먹고 있어? 제대로 된 치료는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원비가 부담스러워서. 윤 회장은 사진을 내려놓았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실장. 네, 회장님. 이 일 계속 비밀로 해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지혜한테 도움을 좀 줘야겠어. 근데 절대 내가 하는 걸로 알면 안 돼.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윤 회장은 생각에 잠겼다. 일단 아이들부터 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해. 불우이웃 돕기 명목으로 서준이랑 서아가 받을 수 있게.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두 아이 합쳐서 한 달에 50만 원씩 급식비, 준비물, 학원비까지 다 해결될 수 있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 월세.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1년치 월세를 미리 내줘. 지혜는 모르게.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집주인한테는 정부 지원금이라고 해. 주거 복지 프로그램 당첨됐다고. 알겠습니다. 김 실장은 메모를 했다. 윤 회장은 계속 말했다. 병원비 빚도 갚아줘. 800만 원. 그것도 복지재단에서 지원해 준 거라고 하고. 네. 서아 치료비도 좋은 병원 소개해주고 비용은 다 내가 댈게. 김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이지혜 씨가 의심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해야지. 한꺼번에 하면 이상하니까 하나씩 시간차를 두고. 알겠습니다. 윤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다. 아이들이 찐빵 먹고 싶어 하더라. 네. 그냥 혼잣말이야. 김 실장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도련님께는 말씀 안 하시는 겁니까? 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현우? 그 녀석은 모르는 게 나아. 하지만 친자식들인데 그 녀석이 지금 자식 생각이나 하겠어? 윤 회장은 한숨을 쉬었다. 요즘 현우 어떻게 지내? 김 실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숨기지 말고 말해. 병원 자금을 또 손댔습니다. 뭐? 지난달에 5천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했습니다. 운영 자금 명목으로. 윤 회장은 책상을 쳤다. 이 자식이. 죄송합니다. 제가 관리를 소홀히 해서. 아니야, 실장 잘못이 아니야. 윤 회장은 이마를 짚었다. 그 돈은 어디 갔어? 아마 도박으로 보입니다. 증거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도련님이 요즘 강남 쪽 도박장을 자주 출입하신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눈을 감았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더 있어? 김 실장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채업자들이 도련님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빌린 거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최소 3억은 되는 것 같습니다. 윤 회장은 소파에 깊이 몸을 기댔다. 가슴이 답답했다. 이 녀석이 이럴 때까지 나는 뭘 한 거야? 김 실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실장, 나한테 물어볼 게 있지? 네. 7년 전에 왜 지혜를 그렇게 매몰차게 내쫓았냐고. 김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궁금하긴 했습니다만. 윤 회장은 쓴웃음을 지었다. 나도 바보였어. 현우 말만 믿었지. 도련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혜가 바람을 폈다고. 증거 사진도 있다고. 정말 그랬습니까? 윤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아. 어떤 점이요? 첫째, 지혜는 그럴 사람이 아니었어. 성격이 워낙 조용하고 집안일만 했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그랬어요. 둘째, 그 증거 사진들. 너무 완벽했어. 마치 누가 일부러 찍은 것 같았지. 김 실장은 귀를 기울였다. 셋째, 아이들 반응. 서준이랑 서아가 엄마를 그렇게 찾았는데 진짜로 나쁜 엄마였다면 그랬을까? 윤 회장은 한숨을 쉬었다. 그때 나는 아들 편만 들었어. 며느리 말은 한마디도 안 들어봤지. 후회하시는 겁니까? 후회? 그런 걸로는 모자라지. 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실장, 나 부탁 하나만 더. 말씀하세요. 7년 전 이혼 서류, 증거 자료들 다 찾아줘. 그때 현우가 제출한 거. 왜요? 다시 확인해 보고 싶어. 김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조용히 해. 현우가 알면 안 돼. 걱정 마십시오. 김 실장이 일어섰다. 그럼 지혜 씨 지원건은 제가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고마워, 실장. 나 이러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김 실장은 미소를 지었다. 아닙니다, 회장님. 당연한 일 하시는 겁니다. 김 실장이 나가고 윤 회장은 혼자 남았다.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다. 서준이와 서아의 얼굴. 얘들아, 할미가 미안하다. 그날 저녁 윤 회장은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저녁 식사를 거의 하지 못했다. 회장님, 입맛이 없으신가 봐요. 괜찮으세요? 김 여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얼른 주무시는 게 좋겠어요. 윤 회장은 2층으로 올라갔다. 안방에 들어가려는데 현우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현우야? 문을 열었다. 현우가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엄마, 너 언제 왔어? 아까요. 저녁은 먹었고? 네. 현우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윤 회장은 방으로 들어가 침대 옆에 앉았다. 현우야. 왜요?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없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다 안다. 현우는 그제야 휴대폰을 내려놓고 엄마를 쳐다봤다. 뭘 안다는 거예요? 병원 돈 또 손댔지? 현우의 얼굴이 굳었다. 누가 그래요? 김 실장이 보고했어. 그 아저씨가. 현우는 짜증스럽게 일어나 앉았다. 엄마, 그건 제가 쓸 돈이에요. 기획실장인데 왜 못 써요? 그 돈이 내 돈이야? 병원 운영 자금이지. 병원도 제 거 될 거잖아요. 나중에. 윤 회장은 한숨을 쉬었다. 현우야, 너 지금 빚이 얼마야? 빚? 없는데요. 거짓말. 사채업자들이 너 찾아다닌다며. 현우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가 그런 소릴. 다 알아. 3억 빌렸다며. 현우는 입을 다물었다. 그 돈으로 뭐 한 거야? 또 도박이야? 아니에요. 현우는 소리쳤다. 투자했어요. 사업 투자. 무슨 사업? 그게 친구가 소개해준 부동산인데. 그만해. 거짓말은. 윤 회장은 일어섰다. 현우야, 마지막으로 묻는다. 너 정신 차릴 거야, 말 거야? 엄마, 제발 3억만 도와주세요. 그럼 정말 정신 차릴게요. 안 돼. 엄마, 이번엔 내가 알아서 해결해. 나는 더 이상 내 뒤치다꺼리 못해. 윤 회장은 방을 나가려다가 멈춰섰다. 현우야. 왜요? 너 서준이랑 서아 생각나?
현우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갑자기 왜 그 애들 얘기를? 내 자식들이잖아. 옛날 일은 왜 꺼내요? 보고 싶지 않아? 현우는 비웃었다. 보고 싶긴요. 저 여자가 키우고 있는데. 그래도 내 핏줄인데. 엄마도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요. 저 여자 새끼들은 우리랑 상관없다고. 윤 회장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래. 내가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와서 왜 그 얘기를 해요? 피곤하게. 윤 회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방문을 닫고 나왔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다. 안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혈압약을 꺼내 먹었다.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다. 저 어딘가에 지혜와 아이들이 있겠지. 단칸방에서 세 식구가 옹기종기 모여 자고 있겠지. 지혜야,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꼭 바로잡을게. 2주가 지났다. 김 실장의 보고에 따르면 지혜에게 조용히 전달된 지원들이 하나씩 효과를 보고 있었다. 회장님, 서준이와 서아 학교에 장학금이 지급됐습니다. 두 아이 모두 불우이웃 장학생으로 선정됐다고 통보받았대요. 지혜 반응은? 처음엔 믿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학교에 몇 번이나 전화해서 확인하셨대요. 윤 회장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럴 만도 하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리고 집주인한테도 연락이 갔습니다. 주거복지 프로그램 당첨됐다고. 지혜가 뭐래? 집주인 말로는 한참을 우셨다고 합니다.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하시면서 윤 회장은 가슴이 뜨거워졌다. 눈시울도 붉어졌다. 그래, 다행이다. 병원비 빚도 복지재단에서 대신 갚아줬다고 통보가 갔습니다. 좋아. 김 실장은 서류를 한 장 더 꺼냈다. 그런데 회장님,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뭔데? 이지혜 씨가 그 돈을 그대로 쓰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월세가 1년치 선납됐으니 그 돈을 아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돈으로 일을 더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왜? 알아봤더니 서아 양 치료비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윤 회장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저 여자가 좋은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엄마니까. 당연히 그러겠지. 그래서 말씀인데요. 응? 서아 양병원비도 지원해드리면 어떨까요?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 소개해드리고. 그래야지. 당장 준비해. 네. 김 실장이 나가려는데 윤 회장이 불렀다. 실장. 네. 7년 전 이혼 자료는 찾았어? 김 실장은 표정이 어두워졌다. 찾았습니다. 가져왔어? 네. 근데 회장님. 왜? 보시면 많이 충격 받으실 겁니다. 윤 회장은 각오를 단단히 했다. 괜찮아. 보여줘. 김 실장은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이게 당시 이혼 소송 자료입니다. 윤 회장은 파일을 받아 펼쳤다. 첫 장, 이혼 사유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라고 적혀 있었다. 다음 장, 사진들, 지혜가 낯선 남자와 함께 찍힌 사진들. 이 사진들, 윤 회장은 하나하나 들여다봤다. 호텔 앞에서 함께 걷는 모습, 식당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모습, 차에 함께 타는 모습. 이 남자는 누구야? 당시 조사 기록에는 이지혜 씨의 대학 동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학 동창? 네. 김민준이라는 사람입니다. 윤 회장은 계속 사진을 넘겼다. 근데 실장,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어떤 점이요? 사진 각도가 너무 완벽해.
마치 전문가가 찍은 것 같아. 김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좀 더 했습니다. 뭘 알아냈는데? 김 실장은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 사진들을 찍은 사람 찾아냈습니다. 누군데? 사설 탐정입니다. 이름은 박성호. 강남에서 활동하는 사람이고요. 탐정?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 의뢰로 찍었는지 아십니까? 윤 회장은 숨을 멈췄다. 설마 도련님입니다. 윤 회장은 파일을 떨어뜨릴 뻔했다. 현우가? 네. 7년 전 도련님이 직접 이 탐정을 고용해서 이지혜 씨를 미행하게 했습니다. 그럼 이 사진들이 조작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지혜 씨가 김민준 씨를 만난 건 사실이에요. 윤 회장은 안도했다. 그래도 조작은 아니구나. 하지만 김 실장의 다음 말에 다시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만난 이유가 다릅니다. 무슨 소리야? 김 실장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김민준 씨 당시 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지혜 씨 대학 동창이 맞고요. 그래서 이지혜 씨가 김민준 씨를 만난 이유는 도련님의 재정 상태를 상담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윤 회장은 눈을 크게 떴다. 현우 재정? 네. 당시 도련님이 빚이 많았습니다. 이지혜 씨가 그걸 알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전문가에게 상담받으려고 몇 번 만났던 겁니다. 그럼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남편 빚 문제를 해결하려고 친구를 만난 거였어요. 윤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럼 현우가 일부러. 네. 도련님이 일부러 탐정을 고용해서 사진을 찍게 하고 그걸 외도 증거로 만든 겁니다. 왜 그런 짓을? 김 실장은 다음 자료를 보여줬다. 이게 당시 도련님의 재정 상황입니다.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7년 전 도련님은 병원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2억 원 정도. 2억을? 네. 도박 빚을 갚으려고. 그리고 또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머리를 감쌌다. 다른 여자? 네. 강남에서 룸살롱을 운영하는 여자였습니다. 도련님이 그 여자한테 돈을 많이 썼어요. 얼마나? 1억 넘게요. 윤 회장은 숨이 막혔다. 그래서 지혜가 이 사실을 알까봐. 네. 오히려 먼저 이지혜 씨에게 외도 누명을 씌우고 유책 배우자로 만들어서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한 겁니다. 윤 회장은 눈앞이 캄캄했다. 내가 그 거짓말에 속아서. 회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야. 윤 회장은 소리쳤다. 나는 엄마야. 며느리 말도 한번 제대로 안 듣고 아들 말만 믿었어. 회장님, 지혜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오해라고 했어. 제발 믿어달라고. 근데 난 한마디도 안 들어봤어. 윤 회장은 책상에 엎드려 울었다. 김 실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참을 운 후에야 윤 회장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실장, 더 있어? 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김 실장은 조심스럽게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건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유전자 검사? 제가 며칠 전에 몰래 했습니다. 서준이와 서아의 칫솔, 그리고 도련님의 칫솔을 구해서. 윤 회장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검사 결과 친자 확률 99.9%. 친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서준이와 서아는 도련님의 친자식이 맞습니다. 윤 회장은 서류를 꽉 쥐었다. 손이 떨렸다. 내 손주들, 내 진짜 손주들이. 네. 7년 동안 폐지 주우며 살았어. 윤 회장은 다시 눈물을 흘렸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제가 물 좀 가져올까요? 아냐, 괜찮아. 윤 회장은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다. 실장, 네. 이 자료들 다 복사해서 내 금고에 넣어둬. 아무도 모르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 회장은 결심한 듯 말했다. 지혜 집 주소 알려줘. 직접 가시려고요? 그래.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 하지만 갑자기 가시면 이지혜 씨가 놀라실 텐데. 놀라든 말든 나는 가야 해. 당장 오늘. 김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주소를 적어드리겠습니다. 고마워, 실장. 김 실장이 나간 후 윤 회장은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오후 4시 해가 기울고 있었다. 지금쯤 지혜는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을 것이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와 빈집에서 숙제를 하고 있겠지. 지혜야, 얼마나 힘들었니? 윤 회장은 가방을 챙겼다. 운전기사를 불렀다. 박 기사, 차 준비해줘. 네, 회장님. 어디 가십니까? 구로구 가리봉동. 박 기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평소 회장님이 가시는 동네가 아니었다. 가리봉동이요? 그래. 빨리. 차는 서울 외곽으로 달렸다. 강남에서 가리봉동까지는 40분 정도 걸렸다. 차가 낡은 주택가에 들어섰다. 좁은 골목길, 페인트가 벗겨진 건물들. 회장님, 이 동네가 맞습니까? 맞아. 저기 저 건물. 차가 멈춰섰다. 3층짜리 낡은 건물 앞이었다. 윤 회장은 차에서 내렸다. 녹슨 계단을 올라갔다. 3층까지 올라가는데 숨이 찼다. 계단이 가팔랐다. 301호. 문패에 이지혜라고 적혀 있었다. 윤 회장은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손을 들어 놓고 하려다가 다시 내렸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7년 만이었다. 다시 손을 들었다. 이번엔 놓고 했다. 똑똑똑.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아이 목소리였다. 여자아이. 서하냐? 문이 열렸다. 작은 얼굴이 내다봤다. 누구세요? 윤 회장은 손주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서아야. 나. 그때 안에서 남자아이가 나왔다. 서아야, 누가 와? 서준이었다. 윤 회장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다. 할머니? 서준아. 왜 왔어요? 서준이의 목소리는 차갑했다. 나, 너희 엄마 좀 보러. 엄마 없어요. 일하러 가셨어요. 그래. 그럼 언제 와? 밤늦게요. 11시쯤. 윤 회장은 가슴이 아팠다. 밤 11시까지 일을 하다니. 그럼 내가 기다려도 될까? 서준이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엄마가 싫어하실 거예요. 서준아, 제발. 나 할머니잖아. 할머니 아니에요. 서준이의 말에 윤 회장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서준아,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심하게 하고 이제 와서 왜 그래요? 할미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요? 우리 엄마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아요? 서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폐지 주우면서 우리 키웠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아파도 병원도 못 가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윤 회장도 눈물을 흘렸다. 이제 와서 미안하면 뭐해요. 이미 다 지난 일인데. 서준아, 제발 할미 말 좀. 가세요. 엄마 오기 전에. 서준이는 문을 닫으려고 했다. 잠깐만. 윤 회장이 문을 붙잡았다. 서준아, 내가 뭘 원하든 다 해줄게. 제발 할미 용서해줘. 원하는 거 없어요. 그냥 가주세요. 서준아. 하지만 서준이는 문을 닫아버렸다.
윤 회장은 닫힌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다. 차에 타자마자 윤 회장은 쓰러질 듯 의자에 기댔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그냥 집으로. 차가 출발했다. 윤 회장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아이들이 저렇게 원망할 만도 하지. 당연하지.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박 기사. 네. 내일도 여기 올 거야. 네. 매일 올 거야. 지혜 만날 때까지. 박 기사는 백미러로 회장님을 봤다. 그 눈빛이 굳게 결심한 눈빛이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 회장은 계속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지혜를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날 밤, 윤 회장은 또 한숨도 자지 못했다. 새벽 5시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다. 책상 위에 유전자 검사 결과서를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다. 내가 꼭 바로잡을 거야. 어떻게든. 다음 날부터 윤 회장은 매일 지혜의 집 앞으로 갔다. 오후 4시쯤 도착해서 밤 11시까지 기다렸다. 하지만 지혜는 보이지 않았다. 회장님, 오늘도 안 계신가 봅니다. 괜찮아. 내일 또 오면 되지. 사흘째 되는 날도 마찬가지였다. 서준이가 문을 열었다. 또 왔어요? 그래. 엄마 좀 보자. 엄마 없다니까요. 그럼 내가 여기서 기다릴게. 마음대로 하세요. 서준이는 쌀쌀맞게 문을 닫았다. 윤 회장은 계단에 앉아서 기다렸다. 1시간, 2시간. 저녁 8시가 넘어서야 발소리가 들렸다. 계단을 올라오는 사람. 지혜였다. 어머. 지혜는 윤 회장을 보고 깜짝 놀라 멈춰섰다. 7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다.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고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다. 어머님, 지혜야. 윤 회장은 일어섰다. 무릎이 저려서 비틀거렸다. 괜찮으세요? 지혜가 얼른 손을 내밀어 부축했다. 그리고는 화들짝 놀라 손을 뗐다. 죄송합니다. 제가 괜찮아.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다. 어머님, 왜 오셨어요? 너 좀 보러. 지혜는 고개를 돌렸다. 이제 와서 왜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됐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지혜는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다. 지혜야, 잠깐만. 가세요, 어머님. 제발 그냥 가주세요. 안 돼. 나 할 말이 있어. 전 들을 말 없어요. 지혜가 문을 열려고 하는데 윤 회장이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지혜야, 내가 잘못했어. 윤 회장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대고 고개를 숙였다. 일어나세요. 안 돼. 너 나 용서할 때까지 안 일어나. 어머님, 왜 이러세요? 지혜는 당황했다. 67 노인이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일어나세요. 이웃들이 보면 어떡해요. 상관없어. 나 너한테 용서받아야 해. 용서고 뭐고 없어요. 그냥 가주세요. 지혜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하지만 윤 회장의 다음 말에 멈춰섰다. 나 다 알아. 7년 전 일. 지혜는 천천히 돌아봤다. 뭘 안다는 거예요? 현우가 거짓말했다는 거. 너 바람핀 거 아니라는 거. 지혜의 얼굴이 굳었다. 지금 와서 그걸 알아서 뭐 하시게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윤 회장은 눈물을 흘렸다. 지혜는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봤다. 어머님, 7년 전에요. 제가 무릎 꿇고 빌었잖아요. 아이들 병원비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알아. 뭐라고 하셨죠?
더러운 년 내 새끼들 돈까지 뜯어내려고 하냐고. 윤 회장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서아가 폐렴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돈 없으면 퇴원시킨다고 했어요. 미안해. 그래서 제가 사채까지 썼어요. 이자가 한 달에 30만 원씩 나가는 돈을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돈 갚느라 7년을 폐지 주었어요. 겨울에도 여름에도 아이들 데리고. 지혜야,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인가요? 지난 7년이 돌아오나요? 윤 회장은 대답할 수 없었다. 지혜는 현관문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려고 했다. 지혜야, 윤 회장이 소리쳤다. 나 뭐든지 할게. 뭐든지 다 해줄게. 제발 나한테 기회 한 번만 줘. 지혜는 문을 잡고 서서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봤다. 정말 뭐든지 하실 거예요? 그래, 뭐든지. 지혜는 차갑게 웃었다. 그럼 저를 병원 감사로 임명해 주세요. 감사? 네. 이사장 직속 감사요. 제 전공이 회계였잖아요. 윤 회장은 당황했다. 예상하지 못한 요구였다. 갑자기 왜 감사를 하실 거예요? 말 거예요? 아니, 하지. 하고 말고. 근데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뭔데? 지혜는 윤 회장을 똑바로 쳐다봤다. 아이들하고 저 어머님 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윤 회장은 눈을 크게 떴다. 정말? 진짜로? 네. 대신 제 조건을 들어주셔야 해요. 그래. 무슨 조건이든. 지혜는 천천히 말했다. 첫째, 저는 감사로서 병원의 모든 장부를 다 볼 수 있어야 해요. 아무 제한 없이요. 알았어. 둘째, 제가 발견한 문제점은 무조건 어머님께 보고하고 어머님은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해요. 그래. 셋째, 지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현우 씨와는 같은 집에 살아도 남남입니다. 아이들 아빠로도 인정 안 해요. 윤 회장은 가슴이 아팠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 말대로 할게. 약속하셨어요. 약속한다. 지혜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럼 모레부터 출근하겠습니다. 지금 하던 일들 정리해야 해서요. 고마워, 지혜야. 정말 고마워. 고마워하실 일 아니에요. 전 제가 할 일 하러 가는 거예요. 지혜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윤 회장은 무릎이 저려서 일어서지 못했다. 박 기사가 급히 올라와서 부축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오히려 좋아. 윤 회장은 웃고 있었다. 눈물이 흐르면서도. 이틀 후 지혜와 아이들은 윤 회장의 집으로 이사했다. 청담동 저택. 아이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엄마, 여기가 할머니 집이야? 그래, 서아야. 완전 크다. 서준이도 놀란 표정이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들어가자. 현관문이 열렸다. 김 여사가 반갑게 맞았다. 어서 오세요. 지혜 씨,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 아이들이 서준이, 서아구나. 많이 컸네.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90도로 인사했다. 윤 회장이 계단을 내려왔다. 왔구나. 네, 어머님. 방은 2층에 준비해뒀어. 서준이 방, 서아 방 따로 있고 너도 방 있어. 감사합니다. 지혜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때 계단 위에서 현우가 내려왔다. 왔어? 지혜와 현우가 7년 만에 마주쳤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오랜만이네. 현우가 먼저 말을 걸었다. 지혜는 대답하지 않았다. 서준아, 서아야. 아빠야. 아이들은 현우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야, 아빠가 말하잖아. 우리 아빠 아니에요. 서준이가 차갑게 말했다. 현우는 얼굴이 붉어졌다. 뭐,
이 녀석이 현우야. 윤 회장이 제지했다. 아이들한테 소리 지르지 마. 엄마, 저 애들이 지금 내가 7년 동안 아빠 노릇했어? 안 했잖아. 현우는 입을 다물었다. 지혜가 아이들 손을 잡았다. 올라가자. 세 식구는 2층으로 올라갔다. 현우는 화가 나서 집을 나가버렸다. 윤 회장은 한숨을 쉬었다. 이게 시작이구나. 다음 날 지혜는 정장을 입고 병원으로 출근했다. 직원들은 새로 부임한 감사를 보고 수군거렸다. 저 사람이 이사장 직속 감사래. 어디서 왔대? 회계사 출신이라던데. 지혜는 개의치 않고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이사장실 옆에 마련된 작은 방이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시작해볼까? 지혜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서류를 펼쳤다. 첫 번째 파일, 병원 운영비 지출 내역. 두 번째 파일, 인건비 명세서. 세 번째 파일, 의료 장비 구입 내역. 지혜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다. 점심시간도 거르고 계속 서류를 봤다. 오후 3시쯤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 이게 뭐지? 의료 장비 구입 내역서. 3억 원짜리 MRI 장비를 구입했다고 되어 있었다. 하지만 실제 병원에는 그 장비가 없었다. 지혜가 아침에 병원을 둘러볼 때 확인했다. 장비는 없는데 돈은 나갔네. 지혜는 더 파고들었다. 구입처를 확인했다. 대한의료기기라는 회사. 그 회사를 검색했다. 검색 결과가 없었다. 실체 없는 회사? 지혜는 김 실장을 불렀다. 실장님, 여쭤볼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작년 5월에 구입한 MRI 장비요. 이거 어디 있나요? 김 실장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다. 이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결과 알려주세요. 네. 김 실장이 나가고 지혜는 계속 조사했다. 비슷한 게 또 있었다. 2억 원짜리 초음파 기기. 역시 실체가 없었다. 5천만 원짜리 수술대. 이것도 마찬가지. 지혜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총 5억 8천만 원. 이 돈들이 모두 허공으로 사라졌다. 아니,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지혜는 결제란을 봤다. 모든 서류에 윤현우 기획실장 결제가 찍혀 있었다. 역시 당신이었군. 지혜는 차갑게 웃었다. 저녁 6시 윤 회장의 이사장실을 노크했다. 들어와. 지혜가 들어가자 윤 회장이 반갑게 맞았다. 지혜야, 첫 출근 어땠어? 어머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지혜는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쳤다. 이게 뭔데? 병원 자금 횡령 증거입니다. 윤 회장의 얼굴이 굳었다. 횡령? 네. 작년 한 해 동안만 5억 8천만 원이 허위로 지출됐습니다. 허위 지출? 존재하지 않는 의료 장비를 구입했다고 서류를 만들고 실제로는 돈을 빼돌린 겁니다. 윤 회장은 서류를 들여다봤다. 이걸 누가? 결제자를 보세요. 윤 회장은 결제란을 봤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현우. 네. 현우 씨가 했습니다. 윤 회장은 의자에 깊이 앉았다. 이 자식이 또. 그리고 이건 최근 3년치 기록입니다. 지혜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3년간 총 12억 원이 이런 식으로 빠져나갔습니다. 12억? 윤 회장은 머리가 어지러웠다. 지혜야, 이 서류들 다 확실한 거지? 네. 확인했습니다. 윤 회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혜야. 네. 이 자료들 복사해서 내 금고에 넣어둬. 그리고 계속 조사해. 더 조사하시게요? 그래. 끝까지 파헤쳐. 현우가 7년간 뭘 했는지 다 밝혀내. 알겠습니다.
지혜는 서류를 챙겨 나갔다. 윤 회장은 혼자 남아서 창밖을 바라봤다. 현우야, 너 도대체 왜 이렇게 됐니?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윤 회장은 서재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책상 서랍을 열고 약병을 꺼냈다. 혈압약, 심장약, 수면제. 한 알씩 먹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창밖을 보니 현우 방에 불이 켜져 있었다. 저 녀석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윤 회장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한 달이 지났다. 지혜는 매일 병원에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장부를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증거를 완성했다. 어머님, 보고 올라왔습니다. 지혜는 두꺼운 파일을 윤 회장 앞에 놓았다. 이게 뭐야? 현우 씨가 지난 7년간 저지른 모든 횡령, 배임 내역입니다. 윤 회장은 파일을 펼쳤다. 첫 장부터 충격이었다. 총액이 23억? 네. 7년간 23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윤 회장은 페이지를 넘기며 하나하나 확인했다. 허위 장비 구입, 가공 인건비, 유령 직원 급여, 허위 수리비. 온갖 방법으로 병원 돈을 빼돌렸다.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조사했어? 네. 지혜는 다음 장을 펼쳤다. 대부분 도박장에서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여자들한테 썼고요. 여자들? 네. 여러 명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이건, 지혜는 조심스럽게 다른 서류를 꺼냈다. 7년 전 이혼 당시 증거 자료입니다. 제가 외도했다는 사진들이요. 그건 왜? 이것도 조작이었습니다. 현우 씨가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만든 거예요. 그건 나도 알아. 김 실장한테 들었어. 하지만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탐정 계약서, 입금 내역 모두 확보했습니다. 윤 회장은 지혜를 바라봤다. 지혜야, 너 원래 이렇게 일 잘했었어? 전공이 회계였으니까요. 그래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지혜는 담담하게 말했다. 어머님, 이제 결정하셔야 합니다. 뭘? 현우 씨를 어떻게 하실 건지요? 윤 회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고소해야겠지. 정말로요? 그래. 내 아들이지만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변호사 선임하겠습니다. 고마워, 지혜야. 괜찮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다음 날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다. 병원 의사 10명이 모두 참석했다. 오늘 이렇게 급히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윤 회장이 일어섰다. 우리 병원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의사들이 웅성거렸다. 감사님, 자료 배포해 주세요. 지혜가 서류를 나눠줬다. 의사들은 서류를 보더니 경악했다. 이게 무슨 23억이라고? 이건 횡령 아닙니까? 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우리 병원 기획실장 윤현우가 7년간 23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기획실장이면 회장님 아드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내 아들이 저지른 일이지만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업무상 횡령과 배임으로 고소하겠습니다. 이사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친아들을 고소하신다고요? 네. 병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래야 합니다. 한 의사가 손을 들었다. 회장님, 그래도 가족인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윤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내 아들이라고 봐주면 이 병원은 망합니다. 직원들과 환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사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투표하겠습니다. 윤현우 기획실장 해임과 고소에 찬성하시는 분?
10명 모두 손을 들었다. 가결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윤 회장은 지혜에게 말했다. 바로 고소장 제출해. 네, 어머님. 그날 저녁 현우는 경찰에 체포됐다. 윤현우 씨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 이게 무슨 소리야? 현우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수갑이 채워졌다. 윤 회장은 창문 너머로 아들이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눈물이 흘렀다. 어머님, 지혜가 옆에 섰다. 힘드시죠? 응, 힘들어.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이야. 후회 안 하세요? 후회는 7년 전에 이미 다 했어. 이제 더 늦기 전에 바로잡는 거지. 지혜는 윤 회장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잘하셨습니다. 고마워, 지혜야. 재판은 석 달 후에 열렸다. 검찰은 지혜가 준비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기소했다. 현우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저는 무죄입니다. 이건 누명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장부, 입출금 내역, 계약서, 영수증. 모든 게 현우를 가리키고 있었다. 피고인 윤현우는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판결이 내려지자 현우는 무너졌다. 어머니, 어머니. 현우는 방청석에 윤 회장을 불렀다. 하지만 윤 회장은 고개를 돌렸다. 재판이 끝나고 윤 회장은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응. 유언장 작성하러 왔어. 네, 준비해뒀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다. 현우한테는 법으로 정한 최소한만 남기겠네. 유류분으로. 알겠습니다. 나머지 재산은 사회에 환원할 거야. 불우이웃 장학재단 만들어서. 좋은 결정이십니다. 그리고 이 집과 병원 지분 일부는 서준이와 서아 이름으로 신탁 설정해줘. 아이들이 성인 될 때까지 지혜가 관리하도록. 알겠습니다. 유언장 작성을 마치고 윤 회장은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에는 서준이와 서아가 숙제를 하고 있었다. 할머니, 다녀오셨어요? 서아가 반갑게 인사했다. 그래, 우리 서아. 숙제 다 했어? 거의 다 했어요. 서준이는? 서준이는 여전히 쌀쌀 맞았다. 네. 그래. 윤 회장은 아이들 옆에 앉았다. 얘들아, 할미 말 좀 들어줄래? 네. 할미가 너희한테 미안한 게 많아. 서아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왜요? 예전에 너희 엄마한테 못되게 굴었잖아. 너희들도 힘들게 했고. 이제 괜찮아요, 할머니. 서아야, 넌 착하구나. 윤 회장은 서준이를 봤다. 서준아, 너는? 서준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할미를 아직도 미워하니? 한참 후에 서준이가 말했다. 미워요. 그래, 그럴 만도 하지. 근데 조금 덜 미워졌어요. 서준이는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었다. 할머니가 아빠를 고소한 거 봤어요. 쉽지 않았을 텐데. 응. 그래서 할머니가 진짜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구나 알았어요. 윤 회장은 서준이를 꼭 안았다. 고마워, 서준아. 할미 용서해줘서. 전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알아. 천천히 해도 돼. 서아도 끼어들었다. 저는 할머니 좋아요. 고마워, 우리 서아.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안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지혜가 들어왔다. 어머님, 애들아. 저 왔어요. 엄마. 아이들이 달려갔다. 지혜는 아이들을 안으며 윤 회장을 봤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오늘 재판 있었잖아요. 괜찮아. 오히려 홀가분해. 정말요? 응. 이제야 제대로 된 것 같아. 저녁 식사는 온 가족이 함께 했다.
김 여사가 준비한 음식이 상에 가득했다. 많이 먹어, 애들아. 네. 서준이와 서아는 맛있게 먹었다. 윤 회장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봤다. 이게 가족이구나. 식사 후 윤 회장은 지혜를 서재로 불렀다. 지혜야, 앉아. 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윤 회장은 통장 하나를 꺼냈다.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그동안 내가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이야. 지혜는 통장을 보지도 않고 돌려줬다. 필요 없어요. 아니야, 받아야 해.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야. 어머님, 저 돈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지혜는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다. 이거 드릴게요. 이게 뭔데? 7년 전 자료예요. 윤 회장은 USB를 받아들었다. 무슨 자료? 현우 씨가 저한테 외도 누명 씌우고 병원 돈 빼돌리고 다른 여자들 만난 증거요. 뭐? 윤 회장은 깜짝 놀랐다. 7년 전부터 이걸 알고 있었다고? 네. 그런데 왜 말 안 했어? 지혜는 창밖을 바라봤다. 그때 이걸 터뜨렸으면 어땠을까요? 현우 씨는 감옥 갔겠죠. 그리고 아이들은 범죄자의 자식이 됐을 거예요. 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제 아이들이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7년을 참은 거야? 네. 언젠가 어머님께서 직접 아들의 죄를 물으실 때까지요. 윤 회장은 지혜의 손을 잡았다. 지혜야, 넌 대단한 엄마야. 아니에요. 그냥 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서준이랑 서아는 행복한 아이들이야. 너 같은 엄마가 있어서. 지혜는 희미하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니야, 내가 고마워. 내 손주들 잘 키워줘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었다. 그날 밤 윤 회장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다. 꿈속에서 어린 현우가 나타났다. 엄마, 나 잘했지? 그래, 우리 아들 잘했어. 엄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현우야. 하지만 현우는 점점 멀어져 갔다. 엄마 안녕. 현우야. 윤 회장이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다. 그리고 눈을 떴다. 새벽 5시.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다. 윤 회장은 창문을 열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다. 이제 시작이구나. 새로운 하루가 밝았다. 며칠 후, 일요일 오후. 할머니, 우리 어디 가요? 서아가 물었다. 응, 할미가 가고 싶은 데가 있어. 어디예요? 가면 알아. 차는 서울 외곽으로 향했다. 구로구 가리봉동. 지혜가 살던 그 골목. 여기. 지혜는 알아봤다. 네. 여기에요. 차에서 내려 골목길을 걸었다. 엄마, 여기가 우리 살던 데야? 서준이가 물었다. 그래. 다시 와보니까 좁네. 그치? 윤 회장은 골목 모퉁이에서 멈춰섰다. 여기가 내가 너희를 처음 본 곳이야. 네. 폐지 줍던 너희들을. 리어카 밀던 모습을. 아이들은 조용히 들었다. 그때 할미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 윤 회장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너희한테 그런 고생을 시켜서. 서아가 할머니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할머니. 이제 행복하잖아요. 그래. 이제는 행복해야지. 지혜도 다가와서 윤 회장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어머님 가요. 이제 돌아가요. 응. 네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골목을 벗어나 차로 돌아오는 길. 윤 회장이 말했다. 얘들아, 찐빵 먹을래? 찐빵이요? 응. 저기 가게에서 파네. 작은 가게 앞에 찐빵이 김을 뿜고 있었다. 저 찐빵 사자. 와. 아이들이 좋아했다. 4개를 샀다. 하나씩 먹어. 할머니도요. 응, 할미도.
따뜻한 찐빵을 한 입 베어 물었다. 맛있다. 정말요? 응.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찐빵이네. 서아가 웃으며 말했다. 엄마, 기억나? 예전에 엄마가 찐빵 사준다고 했잖아. 그래, 기억나. 그때 정말 먹고 싶었어요. 미안해, 서아야. 아니야. 이제 먹으면 되지. 네 사람은 찐빵을 먹으며 걸었다. 차에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 회장은 뒷좌석에서 아이들을 바라봤다. 서준이와 서아는 피곤했는지 지혜 어깨에 기대 잠들어 있었다. 이 아이들을 잘 키워야지. 제대로 된 어른으로. 집에 도착했다. 애들아, 일어나. 다 왔어. 아이들이 눈을 비볐다. 할머니, 저 꿈 꿨어요. 서아가 말했다. 무슨 꿈?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웃고 있는 꿈이요. 윤 회장은 서아를 안아들었다. 그건 꿈이 아니야. 이게 진짜야. 정말요? 응. 이제부터 우리 계속 행복하게 살 거야. 약속해요? 약속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저녁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많이 드세요. 김 여사가 웃으며 말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윤 회장, 지혜, 서준이, 서아. 자, 다 같이 먹자. 잘 먹겠습니다. 따뜻한 밥, 맛있는 반찬, 그리고 웃음소리. 이게 바로 가족이었다. 윤 회장은 생각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식사를 마치고 윤 회장은 2층 발코니에 나갔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어머님, 지혜가 나왔다. 못 주무세요? 응, 그냥 바람 좀 쐬려고. 저도 같이 있어도 될까요? 그럼. 두 사람은 난간에 기대 섰다. 지혜야. 네. 행복하니? 지혜는 웃었다. 네. 행복해요. 아이들도? 아이들도요. 다행이다. 윤 회장은 지혜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님. 앞으로 우리 계속 이렇게 살자. 네. 서준이랑 서아 잘 키우자. 네, 어머님.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야경을 바라봤다. 바람이 살랑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7년 만에 찾아온 봄. 윤 회장은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가족으로 사는 게. 그날 밤 윤 회장은 편안하게 잠들었다. 꿈속에서 서준이와 서아가 웃고 있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미도 사랑한다, 얘들아.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윤 회장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서준아, 이리 와봐. 싫어, 서아야. 야, 잡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퍼졌다. 윤 회장은 미소 지었다. 그래, 이게 행복이구나.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